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드디어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리시 투자자연증을 가입하신 저희 가족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로 서비스 실시간으로 시황을 전달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등급을 프로 서비스 등급으로 전환하시고 전용 게시글을 확인해 주신다면 텔레그램 링크방 입장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5,900원 이상의 후원을 해주신 저희 가족분들께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운그레이드 해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유튜브 전용 게시글에 미국 주식시장 데이터를 다 전달드렸었는데 앞으로는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방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내용 보시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50%대 높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배팅이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많은 코멘트 달아드렸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추정치 EPS가 0.54 정도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0.50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좀 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제 본장 새벽 1시 반쯤에 이게 늦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규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거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중시는 한번 불안감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불안 큰 흐름 속에서 실적 발표, 테슬라 EPS가 예상치 하회가 나온 부분들이 이 큰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닌가라고 추가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죠. 현재 장기 계좌, 중기 계좌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현재 주식 비중 58%, 현금 비중 42%로 6대4의 비중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 주식은 약 1억 9천, 현금이 1억 4천 정도, 총 자산 3억 3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공매도 주의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를 4일 연속 유지해주고 있고 애플은 살짝 내려간 모습이에요. 차트 간단히 보시면 다우가 좀 선행의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이 장대 음봉의 윗선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그러나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규제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럼 다우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장대 음봉의 윗선, 거래량이 동반됐었던 이 윗선 465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현재 중요하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QQQ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의 윗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5일선 아래로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611달러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장대 음봉, 돈이 들어왔던 음봉 중간선 600달러 중간선을 지켜주는 게 QQQ에게 중요하다. 이 중간선은 현재 2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589 밑선까지 볼린저 매저 하단까지도 추가 하락 여력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실적 장세로서 AI에 대한 입증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계속 연달아서 전염성으로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은 얼마든지 그러한 명분을 잡아서 증시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돌파해야 되는 건 611달러 이거만큼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QQQ나 공통적인 지수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반도체 보시죠. 반도체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반도체가 좀 돌파하려고 시도가 있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 장대 음봉의 영역에 돌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는 290달러가 될 것 같고요. 중간선 지지를 꼭 오늘 이번 주에 받아야 되는 자리는 281달러 21선 지지를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등락 여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도 나왔지만 또 인텔 실적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 후로도 반도체 장비들,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와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 어느 정도 느낌이 비슷할 겁니다.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자리는 지수 기준으로 장대 음봉 윗선 부분과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는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281 장대 음봉의 중간선 부근 저항과 지지 라인을 체크하시면서 장대 음봉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파를 중요한데 돌파하면서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거만큼의 거래량이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이 거래량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강력한 힘으로 돌파를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지수의 공통점인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GS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장대 음봉의 윗선과 그 전에 음봉의 중간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이 하락 추세 상단 안으로도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장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맞고 떨어지면서 5일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러나 지지를 꼭 받아야 되는 자리는 최근 들어서
그래서 10월 16일 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마무리됐던 이 캔들의 윗선을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FNGX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추선 하단이나 5일선 아래로 볼리뇽 하단까지도 추가 하락 여력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 68달러? 네, 68달러 정도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이 역할을 어제 좀 했었던 녀석이 바로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200일선 근접을 해왔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었나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 거래량이 24년 10월 21일 정도에 나왔었던 거래량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냥 보는 자리가 아니라 상당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쏠린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200일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200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네 맞습니다. 우리 캐시우드 언니 10월 22일 우리 캐시우드 언니가 넷플릭스를 200일선 근처에서 약 5만 주 분할 매수 갔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은 지지받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은데 여기 200일선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왼쪽 보시면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밀린다라고 하면 FNGS에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거래량과 200일선 이 지지 라인 체크해 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캐시우드가 매수한 자리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보시죠. 지금 골드가 조금 눌리고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눌린 상황이에요. 다행히 이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 음봉의 중간선에서 지지를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나 지금 그럼 떨어졌으니까 골드를 사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골드를 사서 모아가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참고 기다려서 빅테크, 반도체, 대형주 이 빅테크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편이 골드도 나중에 뭐 수익도 좋겠지만 그 반도체 팡 위주의 기업들이 향후 1년이나 2년 후에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 있겠다라고 조금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골드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의 안전자산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빠졌구나 그런 이 빠진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정도만 조금 지표로서만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주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나 댓글이나 보면은 포문을 정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골드를 사야 되나 아니면 엔비디아를 지금 사야 되나 싸졌으니까 테슬라를 사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조금 보유하시면서 그 현금을 달러로 갖고 있으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담아가시는 편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현금의 거의 80%는 달러를 1390원, 1370원대 다 모두 환전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주식이 올라도 떨어져도 그러한 포모감은 많이 없고 달러가 오르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네, 제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포모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1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번 터치를 했을까요? 10월 14일부터 지금 7번째 61선을 터치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계속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엔비디아가 끼인 상황 같아요. 61선을 지켜주면서 위태로운 상황, 61선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에서 저항받았었던 추세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173달러 정도도 밀릴 가능성 높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이 장대 음봉의 밑선 183달러를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기준이 바로 이 장대 음봉들이죠. 거래량 동반된 장대 음봉의 밑선 기준이 될 수 있고 중간선이든 윗선이든 저항, 지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는 게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1선 같은 경우는 179달러 그리고 지지를 꼭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대 음봉의 밑선 183달러 그 사이에 5일선도 있고 183 근처에는 21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 저항 라인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한번 보시죠.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공통적인 기준 맞습니다.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의 밑선을 지지를 받아줬고 120선과 함께 올라오게 되면서 중간선까지도 수월을 해주고 밟고 윗선까지도 돌파를 해주고 다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가 정말 이쁘게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름대 진입하는 구간 네, 743달러 61선 근처도 있네요. 61선 747 볼리뇽에다
상단까지도 747이기 때문에 747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저항 여력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는 것, 이 장대 음봉의 731을 꼭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를 하려고 하면 61선 747달러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플 보시죠. 현재 애플은 단기간에 역사상 신고가도 꾸역꾸역 잘 올라해주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EU에 대한 반독점법 소송도 당하게 되면서 악재가 적절하게 나오게 되면서 건강하게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는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 259달러 지지받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259달러 이 양봉 갭을 띄우고 양봉을 그린 이 자리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이 거래량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운이 좋게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일반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한 이유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돈을 써서 지금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쓴 자리를 쉽게 무너뜨릴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259달러 중간선 지켜주는 것이 현재 애플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다시 역사상 신고가 돌파해주는 것, 이 양봉의 윗선 262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애플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플은 지금 좀 숨고르기의 느낌이다라고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중기 물량 애플이 몇 %인가 같이 한번 보시면 중기 물량 현재 47%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매매하신 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네,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네 우선은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은 423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테슬라에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423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현재 이 양봉의 중간선을 지켜주는 것. 최근 들어서 이 중간선 부분에서 지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곧 423달러는 저항의 역할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423 음봉의 중간선, 거래량 동반됐었던 음봉의 중간선 지켜주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436달러 위로 올라주는 것, 돌파해주는 자리가 5일선과 21선이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돌파가 현재는 436 중요하고 지지는 423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거래량을 체크했을 경우에 10분 거래량이 500만 주 미만 나와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좀 한 발 뒤로 가는 느낌으로써 좀 소극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5천만 주 정도 나오겠다 생각이 했는데 그렇지 않고 8,400만 주가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조금은 많이 돈이 투여가 됐어요. 즉 매도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은 돼요. 근데 423이 이렇게 추가적인 밀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밑선까지도 한 409달러 근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나 어닝콜이라든지 이 데이터적인 거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EPS가 살짝 미스가 났긴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장의 해석이 오늘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제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좀 이따 말씀드릴 예정인데, 트럼프가 그래 소프트웨어 중국 이런 거 우리 다 또 수출 규제 할 거야 라는 또 매파적인 조금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해서 이 분위기에 좀 따라간 느낌이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업계 좀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간소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빨리 한번 보시죠. 지금 빅스지그 18.59, 네, 거의 4%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에 통계적으로 10월 말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높고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시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기시진 못할 것 같지만 현재 지금 공포탐욕지수 공포 구간 26점입니다. 극도 피어, 익스트림 피어와 경계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증시 매우 변동성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저희 프로 서비스 가족분들에게 테슬라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어요.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EPS가 예측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이 흐름이 계속 진행됐었던 이유가 정말 테슬라는 좋았지만 장 흐름에 맞춰서 이번엔 테슬라가 움직인 것 같다. 워낙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기싸움을 밀고 당기기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 지금 장에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 매파적인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 테슬라도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나 매출은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았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좀 분위기를 따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5시부터 시작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 현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잘 나왔었던 이유는 지금 9월 30일 종료됐었던 7,500달러 정도 전기차 세금 환급제도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부랴부랴 매수,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때 역대 지금 최고로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현재 장 분위기가 이래서 좋았지만 좀 하락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에게만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자동으로 작업한 데이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FSD 주행 데이터가 분기별로 약 15억 마일씩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약 60억 마일 정도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24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가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억 마일씩 이 기본 FS 저버전이 쌓이는 게 아니라 12, 13, 14 새로 출시되는 데이터 버전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다는 점이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학습 경험이 된 엑기스만 추출된 소프트웨어가 로보택시에 적용이 되고 타 업체의 차량 전기차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선 테슬라를 좀 길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 분기 또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보이시죠? FSD My Own Voice 12 and Beyond 12 버전과 그 넘어서의 버전의 데이터를 합한 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매 분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룹 학습 경험을 통해서 탑재되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앱스토어 약간으로 유럽 독점금지 제소를 당하게 되면서 악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양봉의 중간선 잘 버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구글 지금 원로우 칩을 이용한 양자 컴퓨팅 혁신을 공개했다라는 이 네이버 논문을 네이처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와 구글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수출을 중국에 나가는 걸 억제한다는 내용 통해서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 보시면은 반도체 공매도가 61%고요. 그러나 테슬라의 공매도가 50%대로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공매도가 빠지면 현재는 개별 종목으로 좀 공격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내부자 상황 보시면은 현재 메타가 10월 20일 날 500주 이상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서학기 및 순매수 결제 1등 아이온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구글 영향으로 좀 매수가 있었고 2등 테슬라, 3등 아마존, 서학기 및 매도 결제 QQQ 속슬, 스파이, 키움전사 순매수, 속슬, 그리고 이거 비욘드 요즘 핫한 종목인데 이런 거 수익 보면 좋겠지만 수익 봤다 하더라도 나중에 동의될 확률 높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소 매도 결제, 또 비욘드 2등 TSLL, 3등 속슬 이런 매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흐름 동일합니다. 지금 셧다운 기간 중에 증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지되느냐, 지금 한 다시 40일 근처로 올라온 부분들, 트럼프 중국 관세 리스크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30일 날 과연 그 근접해 줄수록 어떻게 공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탁구 패턴이 나올지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 10월 실적 시즌 AI 실적이 정말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실적 보시죠. 목요일 날 오늘 보우먼 연설이 있고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바 연설이 있고 인텔 실적 발표 나오게 됩니다. 인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격감은 발생될 가능성도 현재 마음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변동성 예상대로 정말 큽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혼자 시장을 보시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조리기보다 제가 프로 서비스로 실시간 시황 데이터 분석글 개별 종목의 리서치도 전달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고정 댓글 프로 서비스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